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 MC 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에란 씨, 네. 바쁘시잖아요. 오늘 만난 이유가 뭐죠?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알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물론입니다. 우리 MC 필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내용인 만큼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바이러스처럼 수법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9월 30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조 4,282억 원, 약 20만 건이 되는데 작년 2019년에 6,389억 원으로 2012년 595억 원과 비교해보면 이게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와,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전 진짜 처음엔 좀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쉽게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광고도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전화로 돈을 인출해서 갖다 달라 하면 100% 의심할 것 같고 수법도 다 나와 있는데 왜 아직도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까요? 일단은 전화 받으면 하고 바로 긴장이 되고 맞아요. 정말인가? 이렇게 의심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외국에서 운영되는 조직이 많아서 그래서 더욱 찾기가 어려워서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수법이 점점 더 발전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이 지원금, 정말 소중한 지원금을 빙자해서 보이스피싱을 한 사례가 있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 하면서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수법인데 특히 더 우려되는 건 생기가 걸린 돈이잖아요. 아휴. 이 생기가 걸린 돈을 그것마저도 빼앗으려 한다는 거죠. 아휴,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좀 질문이긴 한데요. 정말 이 검찰이나 경찰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절대 기관에서는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기관에서는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상식일 수가 있긴 한데요. 보이스피싱을 받아본 사람은 긴가민가 이렇게 아리까리한 생각도 들지만 리얼한 상황 속에 좀 더 속기가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방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예방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예방이 중요한 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객님, 정혜란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누군지 알겠다. 끊어요. 고객님, 제가 당황을 했는데요. 고객님, 고객님. 뚜뚜뚜뚜. 네, 여보세요? 마, 너그 사장 남천동 살지? 이? 내가 너그 사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마. 또 너냐? 끊어.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제가 많이 당황했는데, 고객님. 네, 여보세요? 정연아님 맞습니까? 네, 맞는데 누구세요? 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일팀 김필수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앞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 있어서 몇 가지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좀 가능하십니까? 검찰이요? 네네네. 사건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융범죄 사기 조직을 검거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정연아님 명의의 땡땡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잠깐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정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통장에 알거나 관여하실 사실 전혀 없습니까? 네, 정말 없습니다, 저는. 네, 이 통장에 대해 땡땡은행으로 사실 확인 요청했고요. 2019년 8월 땡땡은행 서울지점에서 발급되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고 저는 정말 없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진술하신 거 맞죠? 일단 정확한 이유는 이 통장을 개설해서 조직원분들의 금전적인 대가성을 받기 위해 통장을 판매나 양도했는지 아니면 대포통장 개설 피해자인지 조사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메모 가능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세요. 공문 먼저 보내드리기 전에 전화 드린 거고 사건 번호 적으세요. 네. 2019
형제 5129호. 허위 진술이 있거나 범죄 현육 사실이 있으면 기소 처분되실 거예요. 이미 얘기하신 부분으로는 자료는 충분하고 혹시 거짓 없이 진술하신 거 맞으시죠? 네, 없습니다, 저는. 아이고, 필님,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MC 필입니다. 네, 제가 연기 좀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상황극을 진행해 봤는데요. 막상 실제로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약간 너무 아닌 건 아는데 저 보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손이. 에라 씨 진정하세요. 끝났어요, 끝났어.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데 진짠지 아닌지 분간이 이렇게 안 가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라님, 제가 최근엔 이런 문자를 받았거든요. 대출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상품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아니, 특히 올해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런 문자를 종종 보내는 걸 보면 아,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대출 상환 저금리 대출 문자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선입금과 수수료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네, 사기 문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 거긴 하지만 엄마 바빠? 나 돈 좀 보내줘. 이런 문자도 많아요. 맞아요. 엊그저께도 저희 어머님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가족한테 보내는 내용처럼 보내서 어머니도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이런 문자 왔다. 할머니 무슨 일 있나? 정말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고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고요. 아, 저희 어머니도 사실 문자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고 지금 급한데 문화상품권을 좀 보내줘 약간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 보고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이상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절대 보내주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딸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야지 뺏으면 됩니까? 문화상품권 수법도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택배,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 그리고 요즘 재난지원금이 교부될 때마다 사기 문자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유독 시기에 따른 방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면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혹시 필링 투자도 하시나요? 그럼요.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좀 뭐 무섭기도 하고 무리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는 투자만큼 인기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청년을 타겟으로 리딩방이라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대박 재테크, 몇 배 수익을 올려준다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글로 클릭을 유도해서 주로 텔레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문자를 본 적 있거든요. 이 리딩방에 들어가면 연간회비 300만 원에서 많게는 1년에 1억까지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과연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사기 수법도 영악하게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예로 뭐 콘도에 당첨됐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그 URL을 누르면은 넘어갔더니 나도 모르게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빠져나가는 걸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기범들의 목적은 금전, 정보 편취, 정말 목표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에라님,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 검찰, 금감원 이런 기관에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끊어버릴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뚜뚜뚜뚜뚜. 잘못 거셨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 같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지인을 빙자해서 연락이 온다면은 일단은 끊고 그 지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확인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문자나 이메일 등 방법도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출처가 불분명하고 파일 다운받아야 하는 건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의심하고 정말인지 전화하고 또 한 번 확인하고 자, 이 세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이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필립 정말 똑똑해 보였어.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때는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소비자연맹 1688-1140 번호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헤어지고 싶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누가 전화했는지, 의심하고 정말인지 전화하고 또 한번 확인하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의심하고 전화하고 그만하세요. 확인하고 잊지 마세요. 그만하세요.